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을 때, 과연 질적 연구 방법의 사례수, 질적 연구 방법 몇 명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질적 연구 방법의 사례수, N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오해도 풀고, 보통 이 질적 연구 방법의 N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질적 연구 방법이 N수가 적을 때 쓰는 방법이다. 사례수가 많이 없을 때 6명, 5명 가지고도 질적 연구 방법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예, 맞아요. 6명, 5명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지 6명, 5명이기 때문에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시작을 하는 게 질적 연구 방법의 가장 큰 오해예요. 단지 사례수가 적어서 질적 연구 방법을 하는 이유가 단지 사례수가 적기 때문이다라고 시작하는 질적 연구는 절대 좋은 연구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질적 연구의 사례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정답은 없어요. 질적 연구 방법은 한 명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한 명 가지고도 할 수 있고, 펀드를 많이 받는 연구나 이런 거는 인터뷰를 80명도 해서 하고 이러는데, 정답은 없어요. 몇 명이 있나? 딱 이만큼을 해라. 계산해서 얼만큼 파워가 나온다. 이거는, 양적 연구 방법에서 적용되는 거고, 질적 연구 방법에서 수량화돼서 나온 방법이 없다 보니, 그냥 대충 한 5명, 대충 몇 명 있는데, 이거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정답은 없지만 기준은 있어요. 기준.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이제 문화기술지나 생애사, 바이오그래피 같은 경우는 N수가 뭐겠어요? 1이죠, 1. 네. 1이나 2예요. 문화기술지 같은 경우는 문화를 하나 혹은 두 문화를 비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N은 문화 하나예요. 그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속해 있던, 엄밀히 말하면 문화기술지에서 포커스를 맞춘 문화는 하나, N은 하나, 1인 거죠. 생애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 생애를 그 맥락과 함께 깊이 파 들어가는 연구이기 때문에 N은 1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문화기술지나 생애사처럼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문화나 한 명의 생애를 깊게 파 들어가는 경우 N은 1일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현상화 같은 경우예요. 피노미놀로지라고 부르는 이 현상학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생애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통의 특정한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래서 충분히 사람들을 많이 연구해야 해요. 네. 5명 가지고 다 알았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 읽을 때 그냥 어떤 설명 없이 5명 했어요, 4명 했어요, 6명 했어요 이럴 때 제가 항상 드는 질문은 왜? 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가지고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지? 하는 질문인데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일반화랑은 달라요. 네, 일반화라는 의미랑은 달라요. 질적 연구는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죠. 일반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화할 만큼의 그 통계적 파워가 나오는 숫자는 필요 없어요. 네. 그 의미랑은 달라요. 하지만 충분히 어떤 경험, 현상학에서 어떤 경험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그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하는 과정 등을 알기 위해서 충분한 N이 필요한 거죠. 충분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네. 학자에 따라서 많이 다양한데, 7명 이상이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다익선이야 해서 80명까지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80명까지 인터뷰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믹스 메서드, 혼합 방법론 써서 이걸로 통계도 한번 돌려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사실은 뭐 80명 이렇게 하면은 질적 연구라면은 너무 분석이 힘들 것 같아요. 네. 질적 연구 방법에서 특히 이런 현상학 같이 하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어떤 현상이나 경험하는 현상이나 경험을 연구할 때 기준이 되는 N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는 saturation이라는 수렴하는 포인트예요. 수렴하는 포인트. 이 수렴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질문을 사람들에게 해요. 계속 그 현상의 의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어느 순간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들려와요. 내가 이거 또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 대답을 하면, 이런 스토리겠구나. 내가 예측할 수 있고,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그 순간을 saturation 포인트, 수렴하는 순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수렴하는 순간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는 데이터 컬렉팅 그만해도 되겠구나. 하고 N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N수를 미리 결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뭐, 5명밖에 없으니까 얘 갖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 네. 그래서 한번 아티클 같은 거 읽으실 때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그냥 제 경험상 현상학 같은 데서 한 가지 뭐 경험을 가지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컨텍스트를 파악하고 이런 현상학에서 이 수렴하는 포인트를 만나려면 제 경험상으로는 적어도 20명에서 30명은 돼야지 네,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내가 충분히 현상을 파악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분명히 일반화랑은 다른 거예요. 네. 다다익선하고도 다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질문을 준비하고 현상학 같은 연구를 할 때, 물론 생애사 이런 거랑은 달라요. 현상학 같은 연구를 할 때는 충분히 질문을 준비를 하고, 넉넉히 들으시고, 뭐 5명, 6명하고 시간 없으니까 그만해야지가 아니라 그리고 5명, 6명밖에 없는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더 찾아서 이 수렴 포인트를 만나는 거를 목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티클 읽으실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명 갖고 했어요, 6명 갖고 했어요 할 때 물론 5, 6명 갖고 될 수도 있어요. 뭐 10명 갖고도 될 수 있고 그게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크리티컬하게 정말로 이 숫자 가지고 충분히 수렴이 됐을까? 내가 알고 싶은 게 충분히 설명이 됐을까? 그냥 단지 카테고리 이렇게 나눠갖고 그 사람들 질문만 쫙 카테고리카 늘어놓은 게 아니라 모든 이런 컨텍스트나 맥락이나 이런 거를 다 설명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명심하셔서 명심하셔서 정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렴 포인트를 만나는 거라는 거, 이상적으로. 예. 오늘 여기까지 N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어요.